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기업 심리 상담에 대해서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알토란 같은 정보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부에 심리학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기업체 안에 심리 상담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었어요. 학교 안에 심리 상담실이 만들어질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시기였으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보냈고 또 강산이 정말 많이 보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지금 기업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기업 심리 상담 분야가 상당히 저는 무궁무진하고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기업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자기한테 적절한 분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또 조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업 상담은요, 조직 내에 있는 직장인들, 개개인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입니다. 또는 기업체 안에서 있는 활기찬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이 좀 더 업무에 몰입하고 많은 성과와 발전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이 기업 심리 상담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 상담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는 차차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기업 심리 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체에서는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업 심리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5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 스트레스 예방, 두 번째, 구성원의 역량 강화, 세 번째, 업무 몰입 및 성과 향상, 네 번째, 조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적 자원 관리, 네 번째, 안정적 노경 관리입니다. 자, 이 5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심리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는 기업 심리상담 아웃소싱이든 어쨌든 기업 심리상담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요. 직무 스트레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무한 경쟁 또는 고도 성장, 굉장히 그 직장인들로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을 수 없죠. 이 스트레스는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고요. 그걸로 인한 어떤 정신적 질환, 거기에 투자되고 있는 그 금액, 이것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근로자에 대한 어떤 정신 건강을 보호해 주는 것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감정노동법이 통과가 된 거 아시죠? 그 또한 비슷한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노동법이 통과가 되면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그 회사 안에 반드시 EAP 상담을 운영을 하도록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콜센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심리상담사를 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성원의 역량 강화인데요. 자, 기업 심리 상담은요, 개인의 진로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 갈등, 성격 갈등, 대인관계 갈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어서요,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역량들이 상당히 많이 발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적인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의 어떤 강점 그리고 좋은 어떤 재능들, 자원들, 심리적인 어떤 강점 자원들을 또 발견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끌어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업무 몰입이 성과 향상이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조직 내 어떤 갈등들, 직원들이 업무에 몰두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 부분들을 도와서 조직의 어떤 역량 또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제가 실제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내 갈등이 이슈로 인해서 회사 생활에 어떤 불편감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업무 몰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시어머니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느라고 업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 같은 부분에서 심리 상담을 도움이 받으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인데요. 기업 심리 상담은 어쨌든 임직원들의 정신 관리를 돕고 또 갈등들을 해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얄미웠던 뭐 상사가 뭐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거나 답답해서 말을 하긴 어려웠지만 어떤 미적지근한 갈등이 있었던 동료와 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또 일하기 좋은 또 행복한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많이 발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좋은 어떤 조직 활성화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 노경 관리인데요. 원래 그 기업 심리 상담이 있기 전에 기업 내의 어떤 다양한 고충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인사부서에서 이런 고충 처리 같은 것들을 좀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심리상담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구성원의 어떤 그 케어 인프라 그런 것들을 구성하게 돼서 고충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직무 스트레스 진단 또 뭐 조직 진단 이런 등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실시하고 그것을 인사 정책에 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사 관리를 또 할 수 있게 또 기여도 합니다. 이런 부분, 또 기업 상담의 필요성 얘기만 듣다 하더라도 기업 심리 상담사에게 어떤 역량이나 어떤 역할들을 요구하는지 대충 예상은 되시겠죠. 네, 아무튼 기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업 심리 상담을 실시했을 때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느냐라는 겁니다. 기대 효과는요, 또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원 개인의 실질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 해결. 두 번째, 조직에 잠재된 문제 사전 방지 및 대처. 세 번째, 정신건강 관리 및 개인의 성장 차원에 대한 복리 후생 제공. 네 번째, 조직에 대한 로열티. 뭐 애사심이 되겠죠. 예, 그런 로열티가 고취되고요. 다섯 번째,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얘기를 듣고 나서 저게 과연 심리 상담으로 될 수가 있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의 개인의 어떤 실질적인 스트레스와 관리 및 문제 해결인데요. 기업 심리 상담은요, 동료와의 관계, 또 상사와의 관계, 업무 적응,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부부 갈등, 육아 문제, 개인의 성격, 이성 간의 문제 등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건강하고 또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업 심리 상담은 문제 해결 포커스입니다.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성장 이거보다도 당장의 눈앞에 나와 있는 갈등 또는 이제 문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어떤 장애물에 대한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담에도 굉장히 능해야 되지만 해결 중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기업 심리 상담에서의 어떤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에 잠재된 문제 사전 방지 및 대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생산 쪽 라인에서는 상당히 이제 모든 그 자재들이 굉장히 이제 무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 도구를 가지고 또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고요. 또 이제 라인에서 어떤 그 살짝 정신을 잘못 팔 사이에 위기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산업 현재 이 사고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어려움을 사전에 발견하는 부분, 예방하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그 생산 라인 쪽에서는 심리 상담사보다도 임상 쪽의 어떤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현상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심리 상담사들은 진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임상 심리사분들이 의사들처럼 진단을 딱 내려서 어떤 뭐 약물 처방을 내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검사, 분석을 통해서 진단에 가까운 고위 연구들을 걸러내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임상심리사들을 또 채용하는 그런 뭐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다양하게 심리상담사 중에서도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좀 채용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기업 심리상담을 하시려면은 또 심리검사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잠재적인 어려움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부분에 또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관리 및 개인의 성장 차원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현재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리후생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AP라는 이제 기업 심리 상담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정신건강 관련된 복리후생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전무했었습니다. 그런데 EAP 제도가 들어와서, EAP 제도라고 하는 건 기업 심리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해서 기업 심리 상담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정신건강적인 부분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좀 더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질 높은 복리후생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도요. 거의 그 사회복지 최상 서비스가 바로 정신건강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찾다 보니까 이 정신건강 서비스에까지 이르게 된 거고요. 그만큼 멘탈 힐링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조직에 대한 로열티 고취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리 상담이 설치된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부분에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족 대상 프로그램 활용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로열티도 높일 수 있다라고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이제 하고 심리 상담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그 서비스를 받고 만족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이런 그 고급 서비스 또는 질 좋은 서비스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라구나 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건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슈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상담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이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내가 정말 좋아져서 회사에서 많은 좋은 성과나 또는 어떤 뭐 과업들을 잘 수행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회사가 좋아서 굉장히 다니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가족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회사에서 그런 것도 해? 그러면서 그 회사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당연히 애사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그 회사 안에서는 자긍심 그리고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좋은 이미지 그런 거 구축되죠. 기업이 계속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 어떤 직원과 직원 가족들까지 마음 건강이나 심리적 성장까지 지원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2탄에서는요, 국내에서는 기업 상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형태, 그리고 국내 기업 상담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탄에서 만나요. 네, 상담사의 진로를 위한 기업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가 또 힘을 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좋은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